연봉과 직결되는 인사고과. 일을 하다 보면 내 업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자연스레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야. 일당백이 되어야 해. 무슨 소리? 하나를 하더라도 실수 없이 제대로 해야지. 양이 먼저냐, 질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인데, 회사 업종이나 규모, 직무에 따라 우선시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원칙은 존재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집단평가와 개인평가. 평가 대상에 따라 구성원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개인평가와 집단 전체의 실적을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집단평가가 있습니다. 집단평가는 지점, 사업부, 부서나 팀 단위에 목표를 부여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를 예로 들면 신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거래액 증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영업점에 판매 할당량을 내려줍니다. 보통 이런 걸 KPI라고 하죠. 각 항목별 점수를 설정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점수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결정됩니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같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수치화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구성원들에게 평가 결과를 부여합니다. 개인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평가 방법에 따라 개인의 영업 실적이나 생산량 등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하는 정량평가와 근무 태도, 적극성, 기여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비중을 다르게 둘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정량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성평가도 최대한 수치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만을 강조하며 양으로 승부하려는 자세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력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평가 방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평가 요소의 대부분은 모두 수치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화된 항목들에서 얼마나 질을 가려내고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제조업체에서 개인당 하루 평균 50개의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은 매일 70개의 물건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매일 45개의 물건을 만듭니다. 난 제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적어도 분량이 거의 없다. 45개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예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도 실수 없이 더 잘합니다. 우리 주변에 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영화 기생충을 보면 피자 박스 접기 아르바이트 장면이 나오죠. 가족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접는데 영상 속 그 달인은 아주 빨리 접습니다. 빨리 접으니까 천천히 접는 사람보다 분량이 많을까요? 분량은 느릿느릿한 기특이가 다 만들었죠. 제가 아까 그 제조업체의 관리자라면 평가 기준을 정할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무조건 60개. 그동안 하루 평균 생산량인 50개도 못 만들던 사람들은 온갖 불만을 내비칠 테고 시행 기간 동안 잡음도 많이 들릴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한두 달 이내에 이 목표치는 자리를 잡을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60개 언저리에 도달할 것이고, 도태된 직원들은 수치로 바로 증명되어서 그동안 업무 태도가 좋지 못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한 후에 평가 기준을 충족한 60개 이상 생산자에게만 추가로 정성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불량률이요? 처음에는 조금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금세 감소할 겁니다. 무엇이든 일정량이 확보된 후 질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순수 창작하는 사람들은 질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사람들도 수많은 양적 노력을 거쳐야 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애초에 평가받을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죠. 노력 없는 성공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양이 충족되어야 질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양과 질을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회사에서는 당연하게도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그게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 폭주로 인해 번아웃 상태에 빠지거나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본인이 도구화되었다는 생각에 극심한 상실감을 겪습니다. 반대로 업무 성과가 적은 직원은 난이도가 낮은 일, 즉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맡게 되어 권태에 빠지거나 무기력해져 회사에 기생하는 좀비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역할과 포지션에 따라 능동적으로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구성원의 역량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배분해야 하고요. 내가 고성과자라면 관리자에게 합리적인 업무 배분을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는 본인의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고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해보면 일정 수준의 양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 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양과 질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양이 질을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양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의 누적은 의미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계획과 고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버무려져야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학업 성적이 오른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수백, 수천 번의 반복 속에서도 더 나은 방법을 고민했기에 달인이 탄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